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라우터도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요. 라우터는 저희가 서버를 실행하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실행해서 직접 동작을 해보면서 run mongoose 해서 npm start. 네. 나오다가 이렇게 디버그 하면 요게 떠요. 몽구스에서 이렇게, 이것도 쿼리거든요. 몽고DB 쿼리인데 요런게 콘솔에 나옵니다. 그래서 로컬호스트 3002번에서 지금 서비스가 돌아가고 있다고 나오죠. 로컬호스트 3002번. 로컬호스트 3002번 가보면 요렇게 접근이 되고, 다시 네트워크 탭 보면서 분석을 해볼게요. 예, 아이디가 길죠. 시퀄라이즈 할 때는 1, 2였는데 이게 아무래도 몽고DB다 보니까 오브젝트 아이디가 표시가 돼서 좀 길어요. 아이디를 클릭하면 그 사람의 댓글이 뜨는데, 이렇게 유저 오브젝트 아이디 커멘트, 아이디가 오브젝트 아이디인 사람의 댓글을 가져오게. 이건 라우터는 여기 있죠. 라우트 유저, 네, 여기 유저 오브젝트 아이디 커멘트 해서 comment.find 커멘터 레큐 파람스 아이디, 이게 오브젝트 아이디잖아요. 그래서 그 오브젝트 아이디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여기 몽고DB에서는 오브젝트 아이디 함수처럼 보이잖아요. 오브젝트 아이디 함수. 예, 근데 실제로 그 노드에서 사용하실 때는 요 문자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OF4BB25, 그냥 이 문자열. 이게 함수가 아니라 그냥 문자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다가 OF4BB25 그 문자열 넣어주면 제로의 댓글을 찾아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중요한 게 populate가 있거든요. populate 커멘터.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먼저 댓글 등록을 한번 해봐야겠죠. 사용자 아이디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넣고 제로의 댓글 하나 더 써봐요. 이렇게 그래서 등록을 하면 지금 여기 포스트, 댓글 포스트가 됐죠. 댓글 등록. 댓글 등록하는 거는 유저 커멘트 포스트인가? 여긴가? 네. 크리에이트를 통해서 커멘트와 아이디 이거 넣어서 댓글을 만들죠. 댓글 만든 다음에 여기서 여기도 populate가 나오는데 커멘트 populate에서 패스 커멘터, populate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키마에서 populate를 해서 어떤 걸 populate 할지, 저희는 이 다큐멘트를 populate 하고 싶다는 거고, 패스 커멘터를 하면 알아서 몽구스에서 populate를 해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커멘트를 populate 한다 그랬죠. 커멘트 가서 보시면 패스 커멘터잖아요. 패스 커멘터, 커멘터의 ref 오브젝트 아이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오브젝트 아이디를 알아서 유저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제로로 바꿔줘요. 제로의 객체로. 실제로 이 리스폰스를 보시면 커멘터가 여기 오브젝트 아이디가 아니라, 이런 오브젝트 아이디가 아니라 커멘터에 제가 들어있죠. 제로가 들어있죠. 원래는 이 부분이 오브젝트 아이디였잖아요. 오브젝트 아이디였던 거를 몽구스에서 이 populate를 하면 그 오브젝트 아이디 부분을 실제 제로 객체로 바꿔줘요. 그래서 이렇게 populate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다시 user id 커멘트 불러올 때처럼 먼저 찾은 다음에 populate 커멘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찾은 다음에 populate 커멘터.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제로의 댓글 눌렀을 때 이거 제로의 댓글들 가져오는 거죠. 제로의 댓글들을 가져오는 거 get 제로의 댓글들을 가져올 때 커멘터 부분이 오브젝트 아이디가 아니라 알아서 populate 되어 있죠. include 된 것처럼, join 된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그러니까 오브젝트 아이디를 자동으로 실제 객체로 바꿔주는 게 populate,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여기서 오브젝트 아이디어야 될 부분을 실제 객체로, 실제 데이터가 된 객체로. 그래서 이런 populate 기능. 그래서 이것만 사실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몽고스는 요게 다예요. populate 하는 거. 그거 말고는 뭐 댓글 수정하는 거 있죠. 댓글 수정하는 거는 아까처럼 조건 먼저 적어주고 댓글을 어떻게 수정할지. 근데 이번에 댓글 수정할 때 여기 set을 안 붙이죠. 아까 몽고DB에서는 제가 이 set 안 붙이면 대참사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업데이트 할 때. 근데 몽고스는 이 set 안 붙여도 알아서 보호가 돼요. 사람들이 워낙 자주 이 set을 빼먹어서 대참사가 벌어지니까 데이터를 통째로 치환해버리는 참사가 벌어지니까 아예 $set을 기본 적용해서 몽고스에서는 이 $set 안 써도 그 커멘트라는 필드만 바뀌게 그렇게 안전장치를 하나 해준 게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울 때는 뭐 똑같이 조건 아이디 뭔지 찾아서 지우고, 그게 차이입니다. 그게 차이. 이거 항상 몽고DB 하실 때는 조건이 먼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수정할지가 두 번째라는 거. 시퀄라이즈에서는 어떻게 수정할지가 먼저고 조건이 두 번째였죠. 순서가 반대예요. 그래서 업데이트는 순서가 서로 반대니까 MySQL이랑 몽고DB랑 헷갈리지 마세요. 엄청나게 헷갈리지만 헷갈리지 않게 노력을 하세요. 네, 뭐 나머지 뭐 유저 find도 전체 찾는 거라 했죠. find, 시퀄라이즈에서는 find all이었는데 여기서는 find. 그리고 다 promise, 다 promise를 지원하기 때문에 맞다. 이거는 말씀드려야겠다. 생성할 때는 create. 몽고DB에서는 아까 생성할 때 save였죠. save였는데 몽고스에서는 create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한 가지 방법이 더 있기는 해요. new user 한 다음에 요렇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new user로 만든 다음에 save 하는 방법. 사실 이 방법도 있어요. 이때는 똑같이 몽고DB처럼 save가 쓰이거든요. save. 근데 저는 이 방법보다는 그냥 create 쓰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create. 시퀄라이즈랑 똑같이 create로 통일하시는 거. 그래서 이렇게 실전으로 간단한 예제로 몽고스 서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는 등록해서 뭐 사용자도 또 이렇게 크리에이트 할 수가 있겠죠. 포스트. 그 다음에 뭐 네로의 댓글. 네트워크 탭을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네트워크 탭. 네트워크 탭에 프론트에서 보내는 요청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수정도 한번 해보시고, 수정할게요 하시면 이렇게 패치 요청이 가고, 댓글 수정이죠. 댓글 수정 어떻게? 요대로 수정할게요. 삭제할 거면 삭제 누르면 이번에 다시 딜리트 그 댓글 그러면 딜리트. 이런 것들 해보면서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프론트 코드 이런 거 있죠. 퍼블릭에 있는 이런 것들은 굳이 안 다루는 이유가 예,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프론트엔드 자바스크립트고 그냥 뭐 클릭할 때 서버로 어떻게 요청 보낼지 그런 것들 그냥 엑시오스로 제가 적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뭐 수정할 때는 엑시오스 패치하고 삭제할 때는 엑시오스 딜리트하고 폼 요청할 때는 사용자 요청할 때는 이렇게 유저스 포스트하고 댓글 등록할 때는 엑시오스 포스트하고 그래서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실무에서는 아예 이렇게 프론트를 이렇게 아예 안 만들거든요. 실무에서는 아예 프론트를 이렇게 안 만들고 뭐 리액트나 뷰나 앵귤러 이런 거 또는 차라리 jQuery를 쓰든가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설명을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없는 코드예요. 이거는 이것도 그냥 뭐 넌적스로 만든 건데 그냥 뭐 HTML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는 거고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 라우트들만 잘 보시면 돼요. 라우트들에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으면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가는지 데이터 찾아서 뭐 제이슨으로 보내주고 여기서는 데이터 찾아서 아예 몽구스 이 몽구스 HTML에다가 처음부터 여기다 렌더링도 해주고 어떤 요청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지죠. 응답 속도는 다 다르죠. 응답 속도는 어떤 여기 라우터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어 유저들을 모두 찾아라. 모두 찾는다는 거는 그 유저들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점점 더 속도가 오래 걸리겠죠. 10명 찾는 거랑 100명 찾는 거랑 10명 데이터 가져오는 거랑 100명 데이터 가져오는 거랑 속도가 다르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을 사실 실무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코드는 같은데 데이터베이스가 점점 쌓일수록 이 라우터는 점점 더 느려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라우트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라우터 이런 게 쥐도새도 모르게 그 서비스를 점점 느리게 만들어요. 코드는 바뀌는 게 없는데 데이터가 쌓일수록 가져오는 개수들이 많아지고 응답하는 개수가 많아지니까. 근데 반대로 이런 포스트 라우터 이런 거는 뭐 데이터가 100개가 들어있든 뭐 10만 개가 들어있든 그냥 새로운 유저 하나 넣어서 어떤 유저 넣었는지만 다시 돌려주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데이터를 덜 먹죠. 데이터를 더 먹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데이터와 상관없이 항상 응답 속도가 거의 일정하죠. 이런 find 할 때 커멘터 누구의 댓글인지 지금 찾는 거잖아요. 커멘터의 아이디가 그 오브젝트 아이디 여기서 주소에서 들어오는 오브젝트 아이디인 댓글을 찾아라인데 나중에 그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찾는 속도가 오래 걸리니까 이 커멘터에 인덱스라는 걸 걸어요. 이 커멘트에 인덱스를 걸면 찾을 때 엄청나게 빨라져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find 하는 거에는 인덱스 거는 게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B는 사실 DB 쪽을 진짜 따로 공부하셔야 될 게 워낙 그 성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게 DB라서 DB는 항상 성능 최적화 그 부분을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까 이런 find 같은 거는 이제 성능 문제 해결하려면 모두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뭐 10개씩 끊어서 가져온다든가 뭐 그런 방법을 취할 수가 있죠. 이게 보시면 데이터가 뭐 1000개, 10,000개, 뭐 100,000개 이렇게 있어도 사람의 눈으로 10만 개를 한 번에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사람의 눈은 뭐 기껏해야 100개를 한 번에 본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10만 개 다 가져올 필요 없이 그냥 100개 가져오고 그 사람이 뭐 다음 거 보고 싶어 할 때 그때 다음 100개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좀 합리적인 개수만큼 끊어서 보여주시면 돼요. 이게 게시판 같은 게 막 게시글을 뭐 10개나 20개 요 정도밖에 안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 눌러야 다음 걸로 넘어가고 그런 게 뭐 100개 나오든 200개 나오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10개에서 20개 그 정도만 읽기 때문에 처음에 그 정도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 서비스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글 몇 개 읽는지 이런 거를
서버 운영자가 알게 되거든요. 내 서비스에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게시글을 막 20개 정도밖에 안 읽는데, 평균적으로 20개를 읽는데 처음부터 100개의 데이터, 100개의 게시글을 불러놓을 필요가 없죠. 그럼 80개만큼 낭비잖아요. 서버에도 무리 가고. 근데 어떤 서비스는 유저들이 적극적이어서 게시글을 50개씩 읽는다. 그럼 처음에 50개 이렇게 불러놓으면 되겠죠. 이게 그래서 서비스에 따라서 이런 거 데이터 얼마만큼 불러놓을지, 그런 전략들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자주 이렇게 파인드하는 대상 있죠. 파인드하는 필드. 자주 파인드하는 필드는 인덱스를 걸어놓고, 그런 대처를 하셔야 돼요.